쓴 5개를, 6개를 읽어요. 더 이상 국제사회 눈치 따위 보지 않겠고, 국제기구 중재나 결의 따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알던 국제 질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안목과 외교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대한민국 힘을 길러야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뉴스공장 배우 3죽이라고 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쫓아내게 3년 전에 그러니까 화무 11홍이라고 아니 10년도 아니지 3년 만에 이렇게 땡큐지. 땡큐. 오세훈 땡큐고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떡도 보내주시고 네. 꽃도 보내주시는데 앞으로 현금으로 보내주세요. 자, 제가 어제 트럼프를 해서 강대국 정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레이 파워 폴리틱스라고 국제 정치학이 얘기했는데 그 제시한 정치학자가 아닌 이름 까먹었어요. 국제기구 또는 뭐 국제적인 여론 또는 그 인류 보편 구독 이런 건 다 무용지물이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그런 강대국 정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말을 했던 어제 바로 트럼프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 그리고 비유엔 기구 포함해서 대거 탈퇴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 기구 35곳,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각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국제기구 무용지물 이런 얘기 하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또 탈퇴해버리네. 66개. 그중에 이제 31개 유엔 산하기구인데 예를 들면 유엔 산하기구 중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기구 있어요. 거기도 탈퇴했는데 그러면서 비유엔 기구의 관련 기후변화 기구들은 다 탈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특정 분야만 탈퇴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방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그게 왜 탈퇴한 거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이야기 어떻게 할 거야? 유네스코, 그 보건, 인권, 문화 모두를 다 탈퇴해버렸어. 아, 싸그리.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게 말하는 건데 이 북이라는 게 마가 세계관에서의 문제예요. 마가는 기후변화는 좌파들이 꾸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이 끌려다니고 있었다. 300m 기후변화로 지구 생태가 위험하다는 걸 안 믿어요. 그들은. 50m 실제로 미국이 50까지 세계 대출 2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리는 의무에서 많이 가요. 마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이해를 망치고 있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는 특정 세력이 장악했다고 보는데 특정 세력이 중국을 기다립니다. 중국이 황사 문제나 그런 문제, 탄소가스 배출 문제가 심각했는데 세계들이 이제 글로벌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global 리더십을 갖추자면 하면서 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라고 중국이 결정합니다. 그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그 분야에서 중국 자기들보다 앞서는 게 세 번째가 두 가정에서 세금 낭비입니다. 돈 이야기. 이 세 가지 이렇게인데 유엔이 왜 생겼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홀로코스트를 들었으니까 체국법을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미국이 주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유엔 이전의 세계 힘의 논리가 오로지 유일한 작동 원리이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자기들 같은 절대적인 군사 강국한테는 더 간편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 탈퇴하는 거예요. 다 탈퇴하고 2차 대전의 또 다른 산물이 나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해양국당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사고가 연결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미국 이전 대통령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나토 해양국에 야 땀내라. 말 안 들어? 군대 보낸다? 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 돌입을 한 거예요. 이미 돌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린란드 협상을 위해서 미친놈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친놈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징후는 이미 많았잖아요. 미국 국내에서 멀쩡한 대도시에 군대를 투입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납치하고 이미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미친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아이스라고 부르잖아요. 아이시 그 이민자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백악관에서 이것도 스티븐 밀러, 제가 스티븐 밀러 주목하라고 이것도 내내 얘기했는데 이 스티븐 밀러가 설계한 건데 하루에 체포할 이 이민자 불법 체류자 숫자를 백악관이 할당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3,000명. 이것도 스티븐 밀러가 주도한 거예요. 영상을 같이 봅시다. We're looking to set a goal of a minimum of 3,000 arrests for ICE every day. And President Trump is going to keep pushing to get that number higher each and every single day. 여기에 간단한 단서 기회는 스티븐 밀러 주도해 한다는 게 그 사람이 트럼프 시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막아서 대기한 기괴한 사태의 설계자예요. 이것도 다 뭐야? 아까 사퇴하는 것도 좀 사퇴하고 모양을 했는데 이 구금 시설 있잖아요.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 체류자 구금 시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구금된 인원 한 사람당 구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 머릿수만 다 보는 거예요. 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껏 계속 돈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초대형 사고가 왔습니다. 초대형 사고. 먼저 많이들이 보실 수 있고 미국에서 많이 갔어요. 사고 영상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라는 도시인데 여기서 아이스가 단속하는 중에 차이된 여성이 그 아이스 대원에서 손짓을 하며 뭔가 말을 했나 봐요. 뭐 비난을 했겠죠. 자기 동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스 대원이 차에서 내려서 당장 내리라고 합니다. 그 차에서.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여성이 타이 탄 사람 여성이었어요. 차에서 안 내리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자 총을 쏴버린 거예요. 다른 각도이거든요. 다른 각도로 봅시다. 뒤에서 지금 차에서 내리죠. 저쪽에 내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던 차가 따르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요원 이 차에 살짝 부딪히는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 불을 지어버린 게 공산본부에서 이 여성이 영광요원을 차량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테러리스트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 영상도 있어요.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that is in Minneapolis. They were attempting to push out their vehicle and a woman attacked them. 그 요원의 방어 사격을 보고 있어요. 이 발표 당시 주민들이 사고가 찍은 영상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이 여성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찍은 사고 영상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사고 직후 영상도 있는데 봅시다. 사고 직후 저 차에 여성이 지금 하고 있어요. 사망 즉사했어요. 이런 영상들이 이제 SNS 쪽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한 여성이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미국 쪽에 두 자녀, 한 자녀는 이제 이혼한 남편의 아이라고 총 세 자녀 엄마인 다섯 대인 여성이었고 그 해당 지역구의 파원의원에 따르면 그 여성은 시위 현장에 걸치었던 법률 참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일어나냐 아니냐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이 영광로를 치료하다고 생각하니까 독소를 했나 보죠. 그건 지금 정확하게 무슨 항의를 했나봐요. 손짓하며. 그러면 영광요원은 모른 척 하거나 경찰이 원래 그렇거든요. 항의하는 시대에 대해서 그러면 다섯 배를 잡지 않습니까? 쫓아오나. 근데 이 날씨 요원을 모집할 때부터 무자격자들 마구 모집한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격 변함이 있거나 그러면 막아가게 해서도 걸러주는 장치가 전혀 없이 막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폭력 사태가 분방하게 발생한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이 퍼지니까 이 미네폴리스 시장이 이 영상을 보고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의 시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 기자회견 봅시다. They are already trying to spin this as an action of self-defense.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that is bullshit. This was an agent recklessly using power that resulted in somebody dying, getting killed twice. It's fucking outrageous. Think about watching here. 소위 F 하다가 사과합니다. 공식적 기자회견 하면서 저런 열받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CNN에서 보던 다른 것들 세 번째 영상이 좀 멀리서 지금 그 영상도 봅시다. 가장 마지막에 그 차가 경기도 사격장
이어서 170m 우회전입니다. 300m 이건 아까 본 거예요. 이거 말고 세 번째 영상이 있는데 저 멀리서 찍은 경기도 사격장 세 번째 영상 공을 다시 본 거고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뭐냐면 70m 각도가 좀 다르고 멀리서 찍었는데 그 차량 떠나갈 때 앞쪽에 요원이 있어요. 그 요원의 옆을 비켜가면서 실제 접촉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요원이 밀려나요. 근데 밀려나자마자 총을 꺼내가지고 쏴 죽일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밀려나자 총을 꺼내서 얼굴에다 총 3발 쏜 거예요. 우회전입니다. 얼굴에 맞고 사망이다. 그 영상 준비되면 틀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시내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선택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자국민을 저렇게 다룬 나라가 됐어요. 전쟁 중에 진압군도 아니고 평상시 자국민을 저렇게 다루나. 12시 방향 근데 다른 나라 출발입니다. 사정은 다 되겠습니까? 그린란 좀 나버리고 20세기 우리가 알던 국익은 적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어도 바뀔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 착각을 버리라고 생각하고 300m 12시 우리가 방향 익숙하면서 출발입니다.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아이 설마 라고 말하고 벗어나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들이 하는 말, 행동 그리고 국제기구 탈퇴 이런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도 못할 때. 그래서 제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을 2달 전부터 계속 했어요. 아마 이런 걸 미리 보고 있었겠죠. 우리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잠시 후 대통령이 아니라 12시 이재명 방향 대통령이 얼마나 출발입니다. 당했죠.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국제뉴스 앞으로 그래서 계속 그동안 말해야 되고 내란 관련 뉴스를 한다고 했죠. 오늘 드린 윤석열 여심 재판이고 다른 내란범들도 오늘 다 특검을 구형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뿐 아니라 김용현 등 8명의 내란 주범 전원에 대한 특검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사건들이 다 병합됐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계속 밤늦게까지 달려가지고 다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결심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은 구형하고 그리고 그 최후 변론하고 반대쪽에서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해본 적 없죠. 하루에 끝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그 최후 변론까지 다 되니까. 직진입니다. 9시 25분. 자, 그런데 이제 특검이 윤석열에서 사형이냐, 아니냐, 내란 수경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최고랍니다. 아니, 사형이 그런 것들 전동과 비교해서 임명패가 없었고 짧게 끝났다 이런 이유로 고민을 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이 전혀 도리가 안 되는 게 임명패가 없고 짧게 끝난 건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에 달려가고 의원들이 담 넘어가서 간신히 해제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윤석열이 이걸 자제했거나 짧게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아니죠. 국민들이 민주 진영이 잘해서 짧게 인명피해 없이 끝난 게 어떻게 윤석열의 강경사형을 합니까? 윤석열은 2차, 3차 개혁하려고 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개혁에 성공했으면 전두환이 광주에서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상은 그쪽에서 제거된 사람 다 모하면 5천명을 적어도 10,00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 했다니까. 그리고도 안 끝나요. 왜냐면 민주인사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10년, 20년 구속권이 무조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게다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어떤 이유로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윤석열이 자제한 게 아니라 그 경사거든요. 당연히 사형이 선고자. 그래서 재판부가 실제 사형을 선고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특검의 임무는 이 윤석열의 행위에 가진 심각성, 반역사성,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 해약을 하였잖아. 어떻게 맞습니다. 어떻게 무기징역을 고민을 하냐고.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하다 보니까 언론 녹취가 마지막에 많이 제시했는데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우선 윤석열은 자기는 국회 공세 지시한 적 없다고 내내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주고받은 생생한 대화가 이랬죠. 그렇습니다. 개헌 당일 22시 50분경 국회 문세 지시를 받은 경찰 간부들끼리의 대화인데요. 국회 모의가 아닌 국회 문세가 필요합니다.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백지시 넘어져야 돼. 정청에서. 와, 신께서 놀랐습니다. 예, 일단 그랬습니다. 300m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 경찰 한번 놀라는 거예요. 노래 수밖에 없죠. 노릴 수밖에 없죠. 국회를 윤석열은 뭐 하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 양반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국회를 이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탄핵하라고. 와, 씨. 리얼로 저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공개될 줄, 1년 있다 공개될 줄 알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놀라는 경찰이 스스로 국회를 막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개헌군끼리의 생생한 대화도 공개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현 여당장과 김영기 대대장 간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생생한 지시가 담긴 대화였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봅시다. 국회 문자가 공문을 가서 지금 얘들 문화정보도 의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자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미 지역 때는 좋았고 환기 지역 때는 시민들도 많이 끊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문자 부셔도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져라. 자, 애들이 의결하려고 한다. 의결은 국회의원만 하지.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는 사람 보장 안 드리겠어요. 근데 박정근 사령관이 진술할 때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네, 라고 증언을 하니까 윤석열이 자기 평생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아니 이 앞에 앞에 나는 얘기를 평생 하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를 빼버렸네. 네, 그게 얘기를 있어야 하죠. 이 뒤에 말이 웃기지. 네. 평생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해놓고 인원을 계속 얘기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 대목이 왜 맞췄어? 다시 찾아주세요. 그 빵 터지는 대목인데 그 말을 해놓고 나서 뒤에 계속 인원이라고 스스로 말을 한다는 이뿐만 나온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시작해보니까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물건이면 물건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아까 걸 냈어야지 재밌는데 얘네 오늘 영상 왜 이럽니까? 자 미친 진짜 그걸 바보로 하는지 입만 열면 정말 정말 자 그리고 또 방첩사에서 이제 특검영상 나왔는데 네. 방첩사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경찰에게 지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가요. 그렇습니다. 이현일 그 지시를 받은 경찰 간부들끼리 또 통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봅시다. 5명 정도 소리는데 검찰이 티나지 않게 타고 들어가야 뭐 형사분기 이런 거 인기 말고 못 chấp 거는 거예요. 못 chấp 거겠냐 국회가. 너무 명백한 그 당시 일선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생생하게 다 우리 서울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은 또 어제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대정신인데 장관들이 자기를 안 말렸다고 떠들고 진짜 기가 막히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정도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도 어쩌니 뭐 인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아니 대통령 이거 개혁 선포해봐야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개혁 해제할 텐데 그리고 대통령님만 그야말로 무장답게 되고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혼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까요? 알코올성 치매가 강력하게 의심돼. 300m 그 내용 자체는 국무위원들이 자기를 안 말리겠다. 10시 방향 저희가 좌회전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불법의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지. 아니면 장관들이 자기를 말렸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장관에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내란숙의 마지막 재판에서 저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도대체 저렇게 한참 떠들고 저 얘기를 갖고 해가지고 와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제가 대통령에 계속 앉아있어봐요. 지금처럼 국제정서가 막 돌아갈 때 저런 말을 하는 사람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자기 생명이 걸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장관들이 나를 안 말렸잖아. 나도 나를 말리기 위해 하고 있어. 나를 안 말려서 바보 멍청이들 진짜 어쩌라고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저 말을 길게 해요. 똑같은 말을 안 말렸잖아. 그러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이 맞습니다 안 말렸습니다. 근데 안 말렸죠. 안 말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국무위원들한테 내가 막 대꾸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무슨 의도인가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이제 쥐어짜서 해석한 것은 그 안에 어차피 야당이 틀리면 해제할 텐데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걸 오래 그런 걸 생각이 없어서 짧게 할 생각이어서 원래부터 야당이 해제했을 텐데 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그 말을 안 해주대 아무도. 그래서 내가 경험했잖아. 이런 논리로 연결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오소리도 진짜 하여튼 알고 싶은 거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거기다 대놓고 김영민 전 장관은 네네 심하게 맞았죠. 영원히 가면서 제발.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CS 넘어가야 되니까 네.
CS 얘기하면 잠깐 있어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500m. 자, 저희가 CS 가서 중소기업들 분들 겪어보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부터 볼게요. 500m. 평상시에는 이어폰으로 쓰다가 원할 때는 치료 기능 차지 할 수 있다는 그 기술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선을 좌석으로 받치면 연결이 되고요. 네, 테라피 시작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미세한 자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술은 근데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원래도 이어폰에다가 증거를 추가해서 음악도 들으면서 미세적 제조 남증을 누린다는 생각을 해서 특허를 했고 항공용 일반 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겠죠. 저기도 상관없는 곳이에요? 네, 라스베가스에 나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좋네. 네, 들립니다. 저한테도 상관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C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첫날 연락을 좀 찾아가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신 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잘 믿기지가 않는데 이 이어폰으로 이 테라피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지금 실제 현재 이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이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수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어폰과 결합을 해서 왜 이어폰 끼고 있으면 여기서 네, 음악과 함께 미세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미세한 전류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 임상 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국내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한 달간 실험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는 23.7% 완화됐다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 그 정도는 두 번째 될게요. 실험을 했을 때 알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네. 제 의심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심을 걷도록 하겠고. 네. 자, 천공은 맞췄습니까? 천공은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만 부스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주로 지금 중소기업들 혁신관을 보고 있는데 그림자도 못 마주쳤고요. 수염 털끝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간 다 훑어봤을 테니까 천공도 꼭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못 봤어요. 아직 너무 많아요. 네네. 우리가 그 미국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본사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미팅 잡혔습니까? 네, 어제 방송이 끝난 직후에 관계자를 만나게 돼서 저희와 함께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CS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LA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저희 프로젝트 첨가 관련된 답사 그리고 검토할 것들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협의 사항들이 남아 있어서 그 일정을 수행한 후에 이제 유튜브 본사와 만나서 저희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와 우리가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LA에서 LAFC 구단하고 우리 그 1000명이 행사할 때 행사 그리고 구단 빌리기로 했잖아요. 거기 잔디에 가서 스트레칭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안 그래도 잔디에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정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일정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자체 구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구단과 함께 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본사에 우리가 외관원들이 갔다 와서 말씀드리고 하고 자, 고생하시고요. 또 봐요. 수고하십시오. 네, 월요일에는 LA에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동선을 힘들다 류미였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네, 빨리 해주잖아요. 좋습니다. 보내십시오. 해외 출장 권장하기로 했어요 저희. 어. 자, 유튜브 본사 가서 할 말 있었어요. 아, 자, 그건 무슨 얘기할지 갔다 와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세상이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나 이렇게 현실을 이해 안 가면 많이 나오는 장르가 이제 시간 여행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어땠을까 이런 여행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라던가 이런 장르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첫 번째 분석은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가고 힘의 논리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면 결국은 저는 자아라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